좋은 아침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보타코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폐렴 공포에 지금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또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험사들이 지금 IFRS 17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한 폐렴이 금융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돈 몰리는 안전자산 5종 세트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군대 주특기가 1911입니다. 화학병인데요. 이 7주 동안 광주 상무대에서 저는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방독면을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뭐 방독면을 쓰고 구보나 또는 달리기도 하고 뭐 화학전에 대비한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을 했었는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은 방독면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걸 잘못 착용하게 되면 반대로 악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일단 마스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약 외품이라는 글자와 KF라는 표시입니다. 이 두 글자가 표시된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N95라는 게 있는데 이 N95는 의료진이 주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N95, KF94 여기서 말하는 9594는요. 어느 정도까지 차단할 수 있다. 95%, 94%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N이나 K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자의 크기를 설명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N95는 0.02에서 0.2 마이크로미터까지 차단할 수 있고요. KF는 0.4 마이크로미터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0.02에서 0.2 마이크로미터까지 차단할 수 있는 N95는 차단력은 뛰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할 때 호흡에 불편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흡에 불편을 주게 되면 되레 이것이 결국은 뭐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는 있지만 되레 호흡이 곤란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호흡을 거칠게 하게 되면 들뜨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마스크를 쓰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라고 착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F94는요 0.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94%까지 차단한다라는 거고요.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는 0.1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0.4, 0.6보다 작죠.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말이라고 하죠. 침 방울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0.4 마이크로 미터의 입자 크기를 방어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말의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낮은 크기를 방어할 수 있는 KF94 이상을 권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F94를 착용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호흡이 불편하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뜨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KF80을 착용하는 것도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그 방독면도요. 크기를 잘못 쓰면요. 방어를 못 합니다. 들뜨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소 크기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거나 활동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뭐 N95를 구매해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했을 때는 KF94를 착용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정보는요.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허가한 마스크 품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무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작년 11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보통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게 이제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보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생아 수가 준다라는 것은 당연히요. 보험을 가입할 고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죠. 보험 산업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기본적이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 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커지면서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 유병자 보험 시장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이제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떤 청구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언더라이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제 지급에 대한 그 심사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언더라이팅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 저하 그리고 유지력 저하는 결국 보험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 인구가 감소된다라는 거 이것은 뭐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험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FRS 17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가 증가해서 지급 여력 그 비율이 떨어진 거,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 이제 감독 규정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동 재보험을 예전에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험 자체에 대한 리스크만을 떠넘기면서 이제 이것을 부담을 완화시켰는데 이제는 금리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위험도 같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 재보험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결국 지급 여력 비율은요.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대비 자본인데 분수로 이루어져 있죠. 분수는 이 숫자를 높이려면 즉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이려면은요.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담을 재보험사에 넘기게 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즉 분모가 줄어들어서 RBC 비율을 높이는 방편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르면 4월부터 공동 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보험사는 이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인식하고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연 이 제도로 이것들에 대한 부담을 다 뭐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시장 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권고를 드렸는데 갑자기 늘 시장은 이렇듯 충격을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최초 이란과 미국의 어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단이 됐었고 지금 또 우한 폐렴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전파되면서 안전자산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달러죠. 달러가 어제도 환율이 7원 80전이나 올랐다랍니다. 올해 달러는 약세를 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사태에 달러가 또 강세를 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채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채권이 강세를 좀 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금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다라고 해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때 안전자산을 일부 비중을 두라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금이었는데
올랐는데 금값은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2,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거지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배당주나 리츠 같은 것들도 같이 5종 세트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 달러, 국채, 리츠, 고배당주 같은 안전자산에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러한 시장의 충격이 왔을 때 조정을 보이는 자산을 또 매수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투자 기간이라든가 성격을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배분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무튼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건강에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내 자산에도 건강을 잘 지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월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